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있는 거를 이제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 긴축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과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지금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뭐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그 어떤 긴축에 따른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보시죠. 이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그 국내 금융계 이게 그 이 자료는 BOA 자료인데 지금 보면은 주로 지금 그 뭐라 하나 이렇게 그 기준이야 이제 어떤 부실여신 규모인데 지금 보면은 뮤추얼 세이빙스 뱅크라든지 크레딧 유니언이라든지 뭐 다 이제 이금융권에 지금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한 3% 4% 정도의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 한 3% 4% 정도의 어떤 대출 부실이 있는 걸 보여주고 반면 일반 시중은행은 양호합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금융권에 몰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외국인들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아까 미국의 뭐 CRE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하고 같은 건데 지금 그 일반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좀 아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부동산 같은 경우 좀 어려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려움 겪고 있는데 자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일반 시중은행들은 주로 어떤 데를 부동산을 좀 많이 대출이 나가 있냐면은 서울, 경기 뭐 이런 데가 많이 가 있죠. 즉 일반 시중은행들의 대출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나가 있는 게 주로 이렇게 수도권 쪽에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이 아닌 이금융권들의 대출은 여기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이 아더스라고 하죠. 아더스가 뭐냐면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이 무려 거의 한 30%가 넘죠. 즉 이금융권들의 현재 연체율이나 부실 대출 비율이 또 높은 반면에 또 실제로 이 들고 있는 부동산도 일반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좀 경기가 둔화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국면인 반면에 일반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방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대출이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긴 설명 안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건 간에 이제 지금 저희가 금리 인상을 이제 이렇게 단행을 했었고 이제 한국은 이제 금리를 지금 3.5에 동결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5.5까지 갔는데 결국 금리 인상을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루트로 가냐 잘 아시겠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같은 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이자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게 된다 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갔을 때 변동금리가 사실은 이제 원래 한국이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변동금리가 높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 우리가 80%입니다. 이론적으로 지금 한은에서 정책금리를 현재 레벨에서 더 미국 따라서 못 올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한은에서 정책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연동해서 같이 더 크게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의 이자 비용 부담이 폭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못 올리는 거고요. 반면 미국은 이렇게 뭐 모기지 금리가 7%까 7.5까지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멀쩡한 거는 기존에 저리로 대출 받았던 게 비중이 컸던 거죠. 즉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은 한 10% 내외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변동금리 비중이 즉 뒤집어 얘기하면 미국은 장기 고정금리가 한 90%니까 이렇게 단기적 금리가 폭등한 것도 괜찮더라. 근데 한국은 반대로 변동금리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고 혹시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된다고 하면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현재 시중금리가, 그러니까 한국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만약 현재보다 더 올린다고 하면은 한국의 부동산은 바로 충격을 가겠죠. 그러면 현재 행정부가 여기서 더 올리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3.5 레벨에서 이제 정책금 높이면 거기 맞춰서 이제 대출금리가 있을 텐데, 그러면 대출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이전보다 1, 2년 전보다는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출 갚는 게 어떻게 해요? 대출을 갚는 게 분명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럼에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레벨에서도 이자 비용이 별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아직 멀쩡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일자리가 멀쩡하기 때문에 좀 부담되지만 버티고 앞으로 금리 내려올 거니까 좀 여기서 대출 더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우리나라 일자리가 계속 괜찮을까라는 게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이거는 한국의 수출입 동향인데 보시면은 볼게요. 지금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가 6월 달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안정화되면서 우리가 원래 뭐라는 상저하구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아니, 맞죠? 그죠? 상반기에 부진하고 하반기에 개선될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환경이 어려워지면 재차 이렇게 무역 적자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건 현재 데이터고요. 그럼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좀 직관적으로 해봅시다. 한국은 어쨌건 간에 우리가 무역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그러면 이제 결국 글로벌 그러니까 무역 파트너의 경제인데 우리가 크게 빅3잖아요. 무역 파트너가. 하나는 미국일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일 것이고, 세 번째는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중국은 제 긴 설명 안 드릴게요. 되게 힘들지 않아요. 반면에 미국은 현재까지 괜찮죠. 좋죠.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세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긴축을 한 거에 따라서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거니까 내년도 미국 경제 어떨까요? 지금보다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지만 확실한 얘기는 긴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경제가 둔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제 미국, 유럽과 중국은 굉장히 안 좋은데 유일한 버팀목인 미국만져도 좀 둔해진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의 경제 상황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계속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축에 따른 이제 한국 경제의 영향이라는, 결국은 긴축에 따른 전 세계 나라가 다 긴축을 해서 글로벌 영향에 한국도 그런 어떤 영향, 그러니까 아까 그 대외 교육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몇 차례 걸쳐서 이제 긴축에 따른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이나 경제 이런 거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결론은 현재 투자를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요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우리 국내 주식만 보고 미국 주식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큰 그림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제가 큰 그림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면은요, 요거는 에쿼티는 주식이에요. 주식, 회사채, 국채, 머니마켓인데, 이 자료는 지난 한 5년 동안의 누적 자금 동향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최근 자금 동향만 주로, 최근 한 2001년 이후에 볼게요.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터진 이후에 주식이 큰 폭으로 2022년 중반까지 계속 엄청나게 순유입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자금이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자금이.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은 이 떨어지는 게 이제 아니고 이제 사이드웨이로 주식 자금이, 넷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 볼까요? 회사채는 어떨까요? 회사채는 주식 꺾일 때 같이 좀 꺾여서 계속 좀 옆으로 끼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 회사채 자금이 안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금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채권 안에서는 국채가 제일 안전하고, 반면에 회사채는 조금은 이제 위험성이 있는 자금인데 이런 쪽으로 자금이 안 들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가 좀 둔하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지금 글로벌리 자금을 완전히 흡입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MMF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단기나 단기 국채 위주로 위에 운용되는 이런 쪽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특히 금년 들어서 폭증하고 있고요. 반면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국채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국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금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금년에 금리가 좀 특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국채 쪽으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MMF 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제가 요거를 국채와 주식만 이렇게 쪼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식은 사이드웨이인데 국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좀 자 이거를 연초 이후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연초 이후 보니까 이게 YTD라는 게 연초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1월 2일부터 1월 2일부터 제가 여기가 그 8월 말 자료거든요. 8월 말까지의 누적 자금 동향인데 자금이 제일 많이 유입된 게 어딘 거냐면은 머니마켓 MMF고요. 그러니까 자금 유입 순유입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는 DM 픽스드 인컴이라는 게 뭐냐면 선진국 국채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순유입입니다. 요거는 픽스드 인컴이라는 거는 전체 채권으로 구분으로 이렇게 작은 펀드 동향입니다. 자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이만큼 들어왔고 이렇게 보면은 머니마켓과 이 선진국 국채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이 국채로 이렇게 아무튼 전체적으로 채권 쪽으로 절대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순유입 규모인데 반면에 자금 좀 빠진 거는 선진국 주식, 미국 주식이 큰 폭은 아니지만은 연초 이후에 또 유럽 주식이 이렇게 자금이 좀 빠지고 있어요. 자, 근데 각각의 자산 시장 규모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원래 각 자산 시장의 각 섹터의 규모 대비해서 순유입의 비중을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거든요. 단순히 이게 규모가 다른 시장을 단순히 수입 규모로 보면은 조금 정확히 볼 수가 없어서 어쨌건 간에 절대 유입 규모는 주로 채권과 국채 위주로 연초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건 아까 말한 비중 원래 해당한 자산의 기존 자산 규모 대비해서 순유입된 규모가 몇 프로입니까? 그 얘기인데 보니까 미국 국채가 제일 많네요. 기존에 운용되는 규모 대비해서 무려 한 16% 정도 증가를 했네요. 두 번째, 국채 펀드들도 굉장히 큰 규모로 증가했고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게 하고 반면에 기존에 운용되는 규모로 보니까 주식은 크게 빠진 게 아니네요. 그냥 똔똔 정도입니다. 그죠? 기존 전체 운용되는 규모에서 빠진 규모가 앞쪽엔 약간 이렇게 빠진 걸로 나왔는데 이건 규모고 근데 그 빠진 규모가 전체 기존 운용 규모 대비해서는 별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 운용 규모 대비해서 가장 많이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건 뭐냐면 뱅크론 그리고 인플레이션 프로텍트드입니다. 즉 이 두 자산은 뭐냐면 뱅크론과 인플레이션 프로텍트는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혜를 보는 채권 펀드들이거든요. 즉 이런 쪽에서는 이제 계속 자금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큰 규모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연동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려운 국면을 생각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사이클은 끝났다고 봐서 이쪽에 자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재 어떤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는 국채 쪽으로 전 세계적인 자금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반면 주식은 현재 굉장히 작년에 급하게 내려왔던데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금년 들어서 많이 올랐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에서는 약보합세가 자금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처럼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채권 상품은 급격하게 상품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본다고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어 있는 사이클은 끝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좀 큰 그림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